요즘에 계속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이라도 집 사서 다행이다. 집을 진짜 산 사람이 그렇게 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사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서 선동한 뒤에 집을 팔려고 하는 수작일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도 아직도 여기 와서 댓글 달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 하락이니까 집값 오르는 건 당연한 거다. 이게 금리 인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도 결국은 우상향이다. 물론 굉장히 수백 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우상향이 될 수도 있죠. 문제는 이게 얼마나 가느냐. 지금 거품이 한번 빠지면 일본식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떨어지면은 정부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유동성 장세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집값이 오른다, 자재비가 올라가서 뭐 집값이 오른다, 심지어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집값이 오르고 재난지원금으로 집값이 오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왜 말도 안 되는지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자,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은 화폐가치 하락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장기적 우상향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 전에 패닉바잉이 옳았다, 저가 아파트값 5억 넘었고 지금 막 글 올라오죠. 진짜 집 사길 잘했다, 6억 하던 걸 8억에 계약하려니 고점 아닌가 했는데 8억 7천에 실거래가 떴다. 이거 블라인드에 글 올라왔다는 거 자체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고 8억 7천에 실거래가 뜨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 그러면서 뭐 집 때문에 계급 나뉘고, 이거 과거 리먼 브라더스 터질 때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막 집 때문에 계급 나뉘고 막판에 부랴부랴 실수요들 매수했다가 아작이 났죠. 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도 아직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이다, 부동산 대책 왜 효과 없었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1980년대엔 짜장면이 350원인데 지금은 5,000원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최소한 상승한다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있죠.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의 가치 엄청나게 하락했죠.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 자체가 뭐예요? 유동성 엄청나게 푼다죠. 그런데 지수 보면 어때요? 90년대 이후 이러다가 아베노믹스에서 조만큼 오른 거예요. 이때를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 요거 한 4, 50 정도 된다. 돈 엄청 풀었는데 아직도 이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변수가 없다면 연 7.5% 오른대요. 통화량 증가율이 연 7.5%니까 통화량이 왜 증가하게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찍었는데 금리가 5%다. 그러면 이 사람 갚을 때는 1,500원으로 갚아야 되는데 시중에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00원 이상은 찍어야 되죠. 요걸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사실은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덜 찍어야 되는데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돈을 더 찍었죠. 이건 경제 위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면서 뭐 짜장면 값도 올랐는데 집값은 왜 안 오르냐. 일단 그거부터 봅시다. 장기적 우상향 이야기하고 있죠. 금리 인상 우려된다, 호황 때 집값 더 뛴다. 왜? 재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부동산 수요도 덩달아 늘어난다. 즉 수요가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 거품이 늘어났다, 경기가 침체가 돼서 금리를 낮췄더니 그걸 가지고 자산시장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그게 수요가 늘어날 상황이냐 봅시다.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짜장면 얘기 또 나오죠. 짜장면 500원인데 뭐 7,000원이래요. 어디가 7,000원이야 도대체. 7,000원인데도 있지만 일반적인 가격은 아니죠. 90년대 5천만원, 왜 갑자기 또 90년대랑 비교해? 집값은 6억이다 하면서 짜장면 값 올랐으니까 집값은 오른다. 비교를 하는 대상 자체를 소모품이랑 집을 비교하는데 왜 집은 감가상각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짜장면 같은 경우는 계속 생산해서 소비가 돌아가는 물품이라면 집 같은 경우는 한번 지어놓고서 살다가 없어져요? 아니죠.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집을 막 두 채 해서 뭐 상반신은 강남에서 자고 하반신은 강북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되는 제어가 아니죠. 비교 대상 자체가 틀렸다. 그리고 제와 서비스 가격, 왜 짜장면 이야기를 하냐. 다른 거 오른 걸 봐야죠. 집값보다 더 오른 거 사병 월급밖에 없죠. 지금 너무나도 적으니까 그나마 좀 인간답게 살아라 해서 오른 거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뭐 있어요? 최저임금이 12배 올랐어요. 월급 7.9배 올랐고 저게 말이 되냐. 실질적으로 집은 누가 사요? 화폐가 얼마나 유통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사는 주체는 가게죠. 그렇다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집값이 올라가는 게 원래 맞다. 12배 올라갈 동안 84배 올라갔다. 굉장한 거품이죠 사실. 왜 재화를 그거랑 비교하냐.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니까 무조건 화폐가치 하락 이야기하는데, 인플레이션에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총 수요의 증가를 통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즉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 하니까 수요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렇다면은 그 재화에 한정돼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느냐. 근데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대출 총량이 규제되고 있죠. 앞으로 7월
내년 7월, 내후년 7월에 DSR 규제로 더욱 강화되겠죠. 소득 대비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소득 상승을 봐야 되는데 소득 상승이 올라간 것보다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제품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일어난다. 즉 생산 비용 상승으로 집값이 올라간다. 혹은 뭐 다른 게 올라간다. 무슨 소리예요? 수요는 늘지 않는 상황인데 비용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다면은 수요는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가다가 수요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계란값 얼마고 팥값 얼마고 이런 거 봐봐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겠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경기가 침체된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죠.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줄이느냐, 혹은 금리를 그대로 두거나 낮춰서 통화량을 많이 늘리느냐. 통화량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니까 통화량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통화량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런데 통화량을 줄이면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통화량을 둘 수 있느냐?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이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월급이 늘었어요. 뭐가 늘었어요? 수요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냐?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자,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집값이 오른대요.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사태가 불안 요인으로 떠올라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 즉 원자재 값이 오르면은 집 짓는 데는 토지비랑 건축비랑 가산비가 있는데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비싸게 샀으니까.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저거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면 처맞는 말이죠. 왜? 저거는 정상적인 시장일 때 가능한 이야기죠. 정상적인 시장이냐? 예전보다 분양가 더 올랐죠? 그러면은 재작년에 로또라고 하는 국일의 모 아파트죠. 근데 시행사의 로또였다. 2321억 분양 수익 의혹. 건축비는 둘째치고, 자, 토지가 올랐다 칩시다. 건축가 올랐다 칩시다. 가산비 이렇게 많이 붙여먹고 있었죠. 요것만 깔끔하게 빼면은 건축비 조금 오르면 뭐예요? 가산비 빼면은 더 빠질 수 있는 건데 로또라고 불리는 아파트 자체도 이미 거하게 많이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원가 공개만 투명하게 하면은 자재값 올라도 건축비는 붙는다 치더라도 가산비 떼고 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건설사들이 많은 차익 남겨먹고 있고 재건축 조합들 많은 차익 남겨먹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것을 억제하게 되면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가 공개가 필요한 거고 사실상 건축비 올라가도 완충작용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은 건축비 문제가 아니라 거품이 문제다. 거품 빼고 건축비 더 붙여도 돼요. 지금보다 쌀 거예요. 깜깜이만 하지 않으면. 거기다 심지어는 요즘에 재난지원금 뿌리면 부동산 갈 텐데 집값. 아니 재난지원금이 부동산으로 갈 만해요?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으로 흡수된 결과이다.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다 아직도. 근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결정적인 이유는 뭐다? 통화 승수를 보면 답이 나오죠. 과거에 비해서 통화 승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는 거예요. 즉 통화 승수가 낮아서 수요 변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경기 침체는 이어질 테고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거품이 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유동성 회수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다가 최저임금, 수요와 공급이 고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서 돈이 더 들어가게 만들면 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집의 본질적 가치는 보존되니까 화폐 단위의 집값이 올라간다. 최저임금이 12배 올랐다. 근데 집값은 84배 올랐다. 그렇다면은 최저임금이 여기서 24배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84배가 24배까지 떨어진 다음에 같이 우상향하는 게 맞는 도리죠. 즉 거품이다. 왜 거품이란 부분을 인정하지 않느냐. 자, 왜 거품일 수밖에 없냐. PIR을 보세요.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저점인 14년 초이노믹스 때죠. 8.8배에서 17.8배까지 올랐어요. 즉 소득 대비 집값이 7년 만에 9년 늘어났다. 7년 동안 소득 다 모아도 못 사는 수준이다. 이게 거품이에요. 하다못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다. 그렇다면은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더니 집값은 그보다 더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평생 못 사니까 지금 당장 빚내서라도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평생을 못 산다. 그런 심리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거품이라는 거죠. 미국 경제대공황 때 주식 올라가는 게 최저 소득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도구나 카우나 다 주식 들어갔다가 결국엔 무너졌죠.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지금 거래량이 왜 줄었게요? 6월 되면 집값 폭등한다면서요. 6월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부동산에서 사람들 엄청 몰려가지고 거래 계속 엄청나게 하고 있나요? 안 되죠. 왜? 과거에는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못 사던 사람들이 빚을 더 내서라도 살 수 있지만 지금은 빚을 더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돈은 더 낼 수 없는 상황인데 호가를 안 내리고 계속 올라간다고 버티고만 있으니 결국엔 수요가 부족하면은 급한 쪽은 누구다? 매도자다. 왜냐면 매수자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유지는 되는데 매도자는 보유세에 나가죠. 세 채 이상 막 갭 투기한 사람들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랑 임대차 3법 같은 걸로 임대소득세 나가죠.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로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불로소득 올리던 사람들 다 드러나죠. 그래서 보험료 올라가고 계속 부담은 커지는데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버티고 있어라. 되나? 집값은 이렇게 올라갔어도 금리가 떨어져서 집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KB에서 또 뭐 뽑았냐? 주택 구매력 지수요. 이번 때 38.3입니다. 지금 41.3이니까 아직 그때보다 구매력이 높은 거 아니냐? 구매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심리 유도하기 위해서 19년에 자료 다시 뽑으면서 이만큼 올렸으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 지수는 요만큼 빼면 한 요 정도 수준이에요. 오히려 더 낮죠. 구매할 여력이 안 된다. 여기다가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 리먼 끝날 때쯤 15.8이었는데 쭉 올라갔다가 지금 급격히 떨어졌죠. 여기서 요만큼 붙였어요. 요만큼 붙였는데도 지금 5.6이다. 사람들이 살 잠재력이 없단 소리예요. 근데 요만큼 올라간 거 그만큼 내리면은 5도 안 나온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없는데 원자재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다. 그렇다면은 비용 올라가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들도 적자를 보게 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건데 아직도 뭐 인플레이션으로 집값 오른다 뭐 이딴 타령을 하고 있으니 결론 인플레이션도 종류가 있다. 그래서 수요 증가냐 혹은 비용 증가냐 이런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지만 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은 이 인플레이션이다. 왜? 그 전에 풀었던 유동성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유동성을 축소하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가장 위험한 생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거 가격 올려가지고 팔려고 하고 있는데 집값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수요가 없는데 어떤 것보다도 수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 집값이죠. 위기라서 이자를 떨어뜨렸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 상황이고 1, 2년 내에 분명히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기라서 금리가 낮았으니까 자산가치 상승해서 집 사자 하고 그 말에 속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낚이고 항상 당하는 거다. 지금도 내년까지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르니까 집 사세요. 내년까지 오른다고 칩시다. 실거주가 장기간 떨어질 시장에 들어가서 사야 돼요? 23년부터 공급 폭탄인데 25년부터 3기 신도시 입주 들어오죠. 적어도 한 10년은 공급 폭탄인데 내년에 공급 부족이니까 사세요. 집값 오를 거니까. 이런 말이 되냐? 다 말도 안 됩니다. 반박 자료 있으면 들고 와라. 전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KB에서 자료 만들어준 거 잘못됐나요? KB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KB 지표가 저렇게 뜨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17년이에요 서울이. 중간값이 9억이라면서요. 그럼 연봉 5천 이상은 널리고 널렸다는 건데 통계청에 가보면 연봉 중위값 4,600이에요. 앞으로 수요 없다. 여기서 금리 인상까지 되면은 파는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요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